코인 왕자입니다. 자, 갑자기 500% 상승한 코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6배 올라갔는데요. 오늘 6배 올라간 코인을 왜 보냐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코인도 갑자기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현재 알트 시장을 이끄는 전체 지수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일 거냐. 이더리움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대장들 못 가고 있는데 얘네 왜 발동이 걸렸을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고 하락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눌리는 코인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눌리는 애들은 지수 따라가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네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요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르카는 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패스. 그러면 그 이제 밑에 바운스 토큰부터 보게 되면 40%거든요. 40%부터 현재 보이는 한 10개 정도가 4% 지금 반등이 주고 있어요. 얘네는 진짜 강한 겁니다. 근데 왜 올라갈까 하고 과거 시점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하고 과거는 이제 명확하게 나눠지는데 과거에는 사이클이 동일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계속 질주를 하고 있었고요. 알트코인들은 좀 중요한 포인트 지점에서 알트코인들 다 땡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세가 맞물려서 불장까지 가곤 했죠.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비트 한번 크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못 갔죠. 주요 코인들 가주죠. 대형 코인들. 그 다음에 중형, 소형 요렇게 해서 삥삥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맞지가 않아요. 이때를 땡겨줬었던 대표 대장들이 있었다면 지금 그 주가 없습니다. 사이클이 명확하게 바뀐 거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조차도 사이클에 맞지 않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 따라가는 알트코인들은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 뭐 2%에서 4%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신규 코인들은 강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코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운스 토큰을 볼 거예요. 기간 한번 볼까요? 상승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15일 걸렸습니다. 양봉도 정확하게 양봉 포함해서 15봉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름폭 이제 계산해 보면 3월 6일 저점부터 오늘 고가까지 보게 되면 500%입니다. 495%가 나오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과거 반응이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알트 자체 강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애매모호한 시장에서 슈팅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제 오르카로 인한 신규 코인들의 상승을 이끄는 이게 요인이 됐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좀 데이터로 수집해 보니까 기존의 신규 상장이 만들어지면서 한 달이나 2달 전에 만들어졌던 알트코인들을 땡긴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7, 8번 중에 한 번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데이터를 볼 수는 없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다. 진짜 조용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떤 코인이었냐면 관심 밖의 코인이었어요. 바운스도. 이렇게 보면 이제 길긴 한데 많이 빠졌잖아요. 상장이 작년 5월에 되고 나서 하락폭을 보게 되면 7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엄청났죠. 어쨌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저점으로 따지게 되면 76% 하락했어요. 근데 이 코인이 어떻게 반등을 줄 때 올라간 폭을 따지면 140% 나왔죠. 작년 연말에. 그 다음에 지금은 또 500%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있었나요?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기사는 특별할 수 있겠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러면 바운스 토큰이 6배 올라갔는데 500% 상승했는데 그럼 이제 끝났냐?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알트코인들을 땡겨줄 수 있는 이 지수가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이미 올라간 코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상승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바닥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뭐 레이어나 바나, 솔라, 뭐 타이코 쭉 해가지고 지금 당장 다시 재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승한 후에 상단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조정받은 이후에
추가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정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긴 시간 후에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일단 수급은 정말 잘 들어왔어요. 수급 잘 들어왔고 단기간에 500% 상승으로 인해서 상장됐었던 고가 자리를 지금 다 뚫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만들어주고 나서의 또 거래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코인들, 대형 코인들처럼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아직 망가졌다기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은 나올 수는 있는데 다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정말 그 하위권 코인들, 소형 코인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좌절스럽잖아요. 바운스 토크도, 그죠? 상승 이후에 작년에 여기 모든 코인들이 똑같이 반등 나오던 자리인데 상승 나오고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지고 나서 계속 기었거든요. 그죠? 이것도 보게 되면 두 달 이상 하락됐잖아요. 이제 반등 줘서 가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또 출렁거렸고, 그죠? 그리고 나서 상승 전에 또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못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꼭 지수를 따라간다, 뭐 모든 코인들이 대장이 가줄 때 얘는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기준점이 달라졌으니 시장이 안 좋고 대장이 끌어주지 않아도 지 혼자 갈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운스 토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그걸 몰라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소외된 코인도 이렇게 단기간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얘네는 많이 안 갔습니다. 레이어 제로도 보면 상승이 크진 않거든요. 많이 안 갔고 바나 이제 밑에서 조금 뭐 반등 주고 있고 솔레어도 마찬가지. 타이코도 아직 상승이 미미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얘네도 특별하지 않은데 아까 봤었던 바운스 토큰 얘 시총 볼래요? 지금 그나마 6배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됐지. 기존에 제가 본 거는 2,200억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봤을 때 가격은 뭐 더 떨어졌겠지만 이제 첫 양봉이 나오고 나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가격이 2,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5,200억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총이 높은 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 코인이었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지.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애들 타이코나 뭐 솔레이어나 아니면 뭐 드리 카브, 뭐 어드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도 어떻게 조만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상승이 1, 2차까지는 좀 봐야 돼요. 1, 2차는 저항을 뚫어주는 공간이거든요. 1에서 2단계가 진입하게 되면 바운스 토큰 같은 강세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나마 유사한 게 지금 레이어 제로예요. 레이어 제로가 그나마 가까운데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고 넘어가 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의 1, 2차 상승까지 돌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만 뚫리게 된다면 바운스 토큰 같은 강세 시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환 포인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이더리움도 좀 어떤 상승 형태를 만약에 띄워주게 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쁜 데 올라가든 시장이 받쳐줘서 올라가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가준다고 해도 어떤 요인이 되든지 간에 지금은 과거 대비 많은 사이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비교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이 왔다. 이런 관점으로 코인을 관리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늘은 뭐 바운스 토큰으로 보긴 했지만 반드시 후속작 코인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좀 유일하게 올라갔어요. 최근에 리플이나 솔라나 에이다 같은 애들 이제 제외하고 대형 코인들 빼고 소형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누가 터질지 모르니 현재 단순한 마이너스 가지고 악재거리로 보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좀 볼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첫 기사가 나왔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ETF 상장된 코인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냥 비상장 ETF 승인 안 된 코인들 비승인 코인들에 관련해서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냥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코인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결합된 ETF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어요. 2달이 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이벤트 이게 지금 승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나온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좀 보자면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저평가, 상승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방향까지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